안녕하세요. 2023년 찾아가는 미추홀부 독서토론회 청소년 분야의 강의 진행을 맡게 된 독서토론 전문 강사 오미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 미추홀북에 선정된 세 권의 도서 중에서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을 우리 청소년들이 읽어야 할 선정 도서는 바로 이 우리의 정원이라는 책입니다. 책 표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따뜻하고 싱그러운 분위기가 느껴지죠? 이 책의 주인공인 4명의 여학생들이 바로 표지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책방에 모여서 무언가를 먹으면서 이렇게 읽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책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20회 사계절 문학상 대상 수상작이라고 나오죠. 이 사계절 문학상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청소년 문학상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문학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고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책을 쓰고자 하는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이렇게 열심히 좀 지원해주기 위해서 2002년에 제정된 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20회 대상 수상작이라고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20권의 책들이 상을 받아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사계절 문학상에서 대상을 받은 책은 14권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6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선정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이렇게 후보작들이 많아도 탈락을 시킨다고 하죠. 선정을 수상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기준이 높고 좋은 책을 선별하는 그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상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기꺼이 손을 내밀어 하나로 이어진 우리들의 아름다운 대화라는 부제가 책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마음이 한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과 사람을 잇고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가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대표적인 키워드는요, 바로 연예인 덕질, 그리고 온라인 친구,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A7이라는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정원이가 그 마음이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좀 충분히 자기만큼 지지받고 공감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서 가족들에게조차 그 덕질을 숨기는데요. 오직 온라인 채팅, 그러니까 SNS에서 만난 다리라는 친구와는 얼마든지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드러내면서 함께 이렇게 덕질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다리라는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채팅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원이의 시선이 오프라인으로 넘어가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친구들이 바로 이 열애, 그리고 지은이, 나현이라는 친구들인데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도 모두 A7을 좋아해요. 하지만 이 친구와 친구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무엇을 얼마나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서로가 그 무엇을 좋아하고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내가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봐주고 또 그런 마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좋은 것들은 서로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 이제 관계를 맺을 때 우정이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정원이는 이 오프라인에서 만난 새 친구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인공을 굳이 따져보자면요. 가장 왼쪽에 있는 머리를 짧고 이렇게 뭔가를 보고 있는 친구가 정원이가 될 거고요. 안경을 낀 이제 숟가락을 이렇게 빨아먹고 있죠. 지금 이 친구들이 빙수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경을 낀 친구가 지은이, 그리고 맞은편에서 창밖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친구가 나현이, 그리고 나현이 뒤통수를 보면서 이렇게 머리를 묶고 눈이 동글동글 귀엽게, 뭐 눈 모양이 다 똑같긴 합니다만은 네, 무언가를 보고 있는 친구가 이제 열애, 성격이 굉장히 활발하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죠, 그죠? 음. 각자의 관심대로 그리고 성향대로 다 다른 모습으로 A7을 좋아하는 마음을 공유하게 되고 또 그런 소녀들을 있는 그대로 지지해주는 괜찮은 어른들을 만나면서 이 친구들의 마음이 특히 정원이가 이제 마음을 열게 되고 한층 성장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지연 작가는요. 이야기를 만들 때, 새로운 세계를 지을 때 가장 즐겁고 충만하다고 느낀다고 하죠. 이제 문학 공모에 굉장히 많이 응모를 했는데 9번 떨어지고 10번째 당선된 작품이 바로 이 우리의 정원이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책 소개는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해볼 활동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활동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기분을
좀 정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고 공감해보는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2023년 미추홀북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소통과 관계 회복이라는 건 알고 계셨나요? 요즘 소통, 관계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친구로 가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거는 친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진실된 마음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는 연습을 먼저 할 때 우리가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의 마음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이어지는 첫 번째 연습이 바로 내 기분을 인식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면서 나 스스로에게도 들려주고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고 공감하는 그 시작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 아까 SNS에서 정원이와 계속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친하게 지냈던 다리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다리가 책 초반에 이제 굉장히 잘 나오다가 한 3분의 1점 지점이 지나면 갑자기 사라지죠. 뭐라고 이야기를 남기느냐면 나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 그리고 네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 라는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정원이는 이제 좀 다리가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지만 이제 각자 다른 친구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면서 조금 이제 마음이 위안도 되고 채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저만 이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원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네들 중에 누가 과연 다리일까? 네. 아까 표지에 있었던 뭐 나현이, 열애, 지은이일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추리를 해봤을 때 조금 다른 의외의 인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본 활동에 들어가서 등장인물 중에 수많은 등장인물 중에 다리가 누구인지 한번 추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심화 활동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지받을 때 느끼는 이제 긍정적인 기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마음껏 오늘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마음 열기, 내용 이해, 심화 활동 이렇게 세 가지 활동이 오늘 진행이 될 거고요. 자, 마음 열기의 제목은요. 내가 요즘 말이지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 이해 활동은 다리는 누구? 네, 아까 추리해보는 활동이라고 했죠. 그리고 심화 활동은 땡땡 책방. 이 책에는 쿠쿠 책방이 나오잖아요. 그 책방 안에서 정원이가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뭐 유기견도 만나고 책방 사장님도 만나고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이렇게 모둠을 나누어서 한번 여러분들만의 책방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마음 열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요즘 말이지, 여러분 요즘 어떤 기분을 가장 많이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할 때 그런 기분을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에피소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선생님 저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숙제하고 게임 좀 하다가 자요. 별다른 생활이 저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가 오늘 만났던 사람, 먹었던 음식, 예, 그리고 게임을 할 때 느껴지는 기분도 괜찮아요. 예, 숙제를 할 때 느껴지는 기분도 괜찮아요. 어떤 기분이든지 괜찮습니다. 뭐 기분 좋고 설레고 들뜨고 신나는 그런 기분도 있겠지만, 에이,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맨날 그렇게 좋은 기분만 느낄 수 있겠어요. 숙제가 너무 많아서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아, 게임을 좀 더 오래 하고 싶은데 못하게 부모님이 말리셔서 좀 화가 날 수도 있고, 그죠? 좋아하는 친구에게 고백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분이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느꼈던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기분을 한번 정확한 감정 단어로 찾아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의 활동지에 보면요. 왼쪽에 감정의 이름을 쓰고 오른쪽에 나의 이야기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 친구가 쓴 예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부모님이 드디어 강아지를 키우도록 허락을 해주셨대요. 아유, 뭐 털 때문에 알러지 때문에 그동안 반대를 많이 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허락을 해주셨는데요.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버려진 강아지들 중에 한 마리를 데려오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어떤 강아지를 만나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고 또 밤에 잠도 잘 안 온다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아서 빨리 토요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친구였습니다. 자, 이 친구가
쓴 이야기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같이 느낄 수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설레고, 기대되고, 신나고, 또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런 감정 단어들을 잘 떠올리기가 어렵다면요. 어, 여기에 있는 표를 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느끼는 기분과 제일 비슷한 것을 한번 골라서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기분, 부정적인 기분,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가장 많이 느꼈던 것과 그리고 그에 관한 에피소드를 여러분들 활동지에 적어주세요. 네, 여러분이 지금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일에서 그렇게 어, 느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그렇게 공유해 보지 못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기분이 드네요. 자, 이제 본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누구? 우리 이제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책 내용을 이해해 보는 활동인데요. 정원이가 가장 좋아하는 A7이라는 아이돌에 대해서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은 어디라고 했죠? 네, 맞아요. 달이라는 SNS에서 만난 그 친구하고 채팅을 할 때뿐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다리는 A7의 앨범뿐만이 아니라 뭐 굿즈라든지 멤버들이 좋아하는 과자까지 우리 정원이에게 택배로 보내줄 정도로 굉장히 다정하고 마음 씀씀이도 따뜻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화창에서 다리가 사라지죠. 우리는 이미 만난 적이 있어. 나는 의외로 너와 가까운 곳에 있을 거야.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라지는데요. 자, 이 책을 읽다 보면 열애, 지은이, 나현이 이 세 친구들 뿐만 아니라 그 정원이가 SNS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해수라는 친구도 나와요. 근데 막상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그 해수가 다이어트에 굉장히 강박증을 가지고 있고 음식 먹기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실제로 마주했을 때는 그걸 좀 이렇게 드러내기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온라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굉장히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익명과 비대면이라는 편안함 속에서 공유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그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해수라는 친구도 정원이에게는 온라인에서 이렇게 마음껏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책방에서 만나는 새 친구들이 뿐만 아니라 그 책방 주인 사장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소민 언니라는 언니의 친구잖아요. 콘서트를 같이 가는 그 언니도 있고, 그 다음에 가끔 나와 함께 동네에서 만나는 상담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원이를 둘러싼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인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었을 때, 아, 이 인물이 달이지 않을까? 이 인물이 그동안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숨기고 SNS에서만 채팅창에서만 다리로서 정원이와 그 덕질을 공유할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 사람의 품성과 그 평소의 행동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추리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추리되는 인물들을 포스트잇에 써서 이제 모든 친구들과 함께 사절지에 이렇게 붙인 다음에 각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오늘 여러분은 온라인에서 저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지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달이라는 인물은 누구인지를 한번 써보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소민 언니가 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원이와 콘서트에도 같이 가지고 또 정원이의 덕질을 어른스럽게 잘 이해해주고 비밀도 물론 비밀은 이제 끝까지 지켜주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자기도 나도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 라면서 정원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봤을 때 좀 다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베풀고 어른스럽게 지지해주는 모습이 소민 언니와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과연 다리는 누구일까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본 활동을 끝내고 이제 세 번째 활동을 들어가 볼 건데요. 땡땡 책방.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이것도 역시 모둠 활동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저와 만나는 여러분들은 조금 다양하고 풍성한 활동을 하는 데는 좀 제약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원이와 열애, 나현이, 지은이는 모두 A7을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친구들에게 항상 둘러싸여 있는 열애는 의외로 학교 구석 조용한 곳에서 길 잃은 고양이들, 유기묘들을 이제 밥도 주고 간식도 주면서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이 있고요. 또 나현이는 글을 굉장히 잘 쓰죠. 그래서 A7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팬픽, 예, 팬으로서 그 소설을 가상의 소설 주인공들과 팬을 이제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과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과 자기 팬들을 이렇게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소설 팬픽을 쓰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지은이는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원이에게 가장 먼저 오프라인 친구로서 손을 내민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내는 똑부러진 성격입니다. 이렇게 다 품성과 성격이 달라요.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제 공통점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보세요라고 했는데요. 동물을 키우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맛있는 걸 먹기도 좋아할 수 있고, 아이돌 춤을 따라하는 것, 또는 뭐 온라인 게임, 또는 나는 우리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너무 좋아. 네, 그 선생님을 좋아하는 친구들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또는 상상할 때, 이야기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도 그냥 뭐 가감없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써보세요. 뭐 두근거린다든지 만족스럽다든지 뭐 가끔은 뭐 후회된다든지 이런 기분이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그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같은 활동을 할 때,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갈 때, 아니면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할 때 어떤 기분이 느껴지는지 예,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 내가 같은 대상을 좋아하고 있고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있지만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그 동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우리 이 책의 등장인물 중에서도요. 지은이는 해양 동물 벨루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웃는 모습이 사람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다고 하는 그 고래의 종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벨루가를 해양으로, 바다로 방류를 시키자라는 그 서명 운동을 온라인에서 이렇게 막 하죠. 그러면서 뭐 친구들한테도 너네도 빨리 서명해 뭐 이렇게 닥달을 하는데요. 지은이는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고 열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길고양이한테 밥을 주고 간식도 챙겨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우리 책방 사장님은 어때요? 유기견들을 데려와서 임시로 보호를 하고 또 그 유기견에게 좋은 주인을 찾아주는 역할을 또 하고 있잖아요. 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책 말미에는 그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A7의 멤버 제이가 이제 책방 사장님이 올려놓은 그 SNS 글을 보고 데리고 있던 유기견들을 이렇게 주인으로 되면서 또 그 강아지 사진도 이렇게 올려놓고 하잖아요. 네. 동물들을 키우는 것을 좋아하고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지만 우리 자신의 뭐 어떤 달란트, 재능,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드러나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모둠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사절지에 자유로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또 그 특징에 맞게 책방 이름도 뭐 땡땡 책방 이렇게 한번 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만의 책방 이름 한번 멋있게 지어봐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활동을 한 예를 한번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배달의 책방이라고 하네요. 우리는 먹을 때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먹개비들입니다. 배민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떡볶이는 무조건 5단계. 예, 요즘 아주 매운맛, 막 입안을 얼얼하게 만드는 매운맛 떡볶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랬더니 맵찔이는 슬프다, 흑흑. 야, 너는 그럼 순한맛 시켜줄게. 이렇게 우리가 대댓글 형식으로 써도 재밌을 것 같아요. 불타는 금요일에 엄마는 치맥, 나는 피골. 야, 스트레스 싹 날아간다. 예, 이야기만 들어도 저도 홀가분한 그런 기분이 느껴지네요. 나는 먹는 건 좋아하지만 너희들과는 달라 나는 한식파야. 느끼한 건 별로. 네, 좋아요. 시험 끝나는 날 나랑 마라탕 먹으러 갈 사람? 야, 약과 나랑 공동 구매할래? 요즘 MZ 세대들이 떠오르는 간식이죠. 약과 그리고 너무 많은 친구들이 예, 그
야간 자율학습 하기 전에 우르르 나가서 먹고 온다는 마라탕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모둠 같아요. 그래서 뭐 특정 업체를 거론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배달의 책방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내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느껴지는 기분, 또 어떤 상황에서 기분이 좋은지, 그리고 각자 다른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자유롭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 마지막 활동 정리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해볼 활동은 바로 내 뒤에 나 있다라는 활동인데요. 여러분 친구들, 이제 이것도 모둠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등에 A4 종이를 각각 한 장씩 모두 붙이고요. 그 종이에다가 그 친구들의 서로의 장점이나 칭찬 메시지, 그리고 평소에 어떤 행동을 보았을 때 참 내가 어떤 긍정적인 기분이 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는 시간입니다. 이 제목은 내 뒤에 나 있다. 그러니까 네 뒤에 든든하게 너를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존중해주고 박수를 보내는 친구인 내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요. 넌 먹을 때 제일 예뻐. 우리 반 퀸카. 야, 체육복 맨날 빌려줘서 고마워. 믿음직한 반장, 니 때문에 내가 학교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코멘트를 써주고 그렇게 한 5분 정도의 시간 동안 제가 시간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친구들 등 뒤에 이렇게 각자 하고 싶었던 말, 속에 담아두었던 말,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칭찬 이런 것들을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등 뒤에 있던 종이를 떼내서 읽어보고 발표해봐도 좋고요. 공유해봐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한번 친구들과 공유해봐 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원이라는 책에서 정원이가 온라인의 세계에서 관계를 맺어오던 친구가 사라짐으로 인해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새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나가고 또 해수라는 친구를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다른 방식으로 어, 이제 친구들을 대할 수 있는지를 읽어봤고요. 또 세 가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 맺는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의 정원이란 책도 굉장히 좋지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5가지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책은요. 훌훌이라는 책입니다. 훌훌. 제목이 훌훌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책이죠. 유리라는 친구가 어릴 때 입양이 되었어요. 어릴 때 입양이 되었는데 그 입양을 한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그러니까 입양한 부모님의 부모님이겠죠? 네,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는데요. 나는 지금 내 과거가 너무 싫어. 물론 이제 상처도 입었고 마음도 아프겠죠. 그래서 빨리 독립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머니의 친아들 연우라는 동생이 이제 할아버지와 살고 있는 집에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연우도 그러니까 배다른 남매인 거죠. 어머니는 사실 서로 같지만 진짜 친어머니는 다른 그렇지만 남매의 관계를 맺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연우도 이제 상처가 있다 보니까 할아버지하고 누나와 처음 살게 되면서 말썽도 많이 피우고 사고도 많이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은 상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는 방식을 배우면서 삶을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죽이고 싶은 아이. 네, 제목부터 아주 자극적이죠. 그죠? 이 책은 책이 나오면서 바로 영화화하기로 결정이 된 만큼 굉장히 그 스토리가 재밌습니다. 네.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두 친구들의 이야기인데요. 한 친구는 벽돌에 머리를 맞고 죽어요. 네, 등장부터. 근데 이 벽돌에서 나온 지문이 바로 가장 친한 친구의 지문이었던 거예요. 과연 이 살인 사건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이게 물론 제가 내용을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말 절친이었다라고 생각되는 두 친구 중에서 한 친구가 죽고 한 친구가 범인으로 몰리면서 이 주변인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과연 이 두 사람은 정말 진정한 친구였는가? 음, 주변인들의 시선을 통해서 둘 사이의 우정을 조명하는 서스펜스 소설입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자, 세 번째 책은 가짜 모범생이라는 책인데요.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부모의 기대에 짓눌린 채 살아가는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과 또 부모의 과잉 기대, 집착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슬프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분 먼저 태어난 쌍둥이 형 건이가 죽었어요. 이 책에서도 죽음으로 시작이 되네요. 전교 1등, 영재 코스만 밟아오던 이 형제에게 성적이 곧 권력이다 믿으면서 상습적인 구타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런 엄마가 있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참 어쩔 수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러하다라고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무엇이 이렇게 또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과 가정의 모습을 부모와 자녀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줘야 되는 부모 자녀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공부하는 기계로서만 자녀들을 대하게 되었는지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부모의 어떤 집착과 삐뚤어진 사랑이 들어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책인데요. 성인분들 여러분 부모님께도 권해드려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읽어도 좀 대리 만족, 대리 카타르시스, 맞아 이게 문제야 뭐 이렇게 좀 함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 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네 번째 책은요. 불편한 편의점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작년 겨울에 무려 100만 부가 팔린 밀리언셀러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뭐 1부, 2부뿐만이 아니라 뭐 벚꽃 에디션, 뭐 큰 글씨 책 이렇게 해서 표지를 다르게 해서 다양한 버전으로 출판이 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죠. 전직 교사였던 그 편의점 주인 여사장님이 어느 날 파우치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파우치를 이제 서울역의 노숙자가 찾아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노숙자에게 자네 우리 편의점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그 도꼬라는 노숙자 주인공이 편의점에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편의점에 찾아오는 손님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사장님도 계시죠. 이 편의점을 둘러싼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엿볼 수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독고가 왜 노숙자가 되었는지 이야기 말미에 나오는데 그건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보시기를 남겨둘게요. 자, 마지막은요.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도 역시 청소년 문학상 수상자. 여기 나오는 책들은요. 다 상을 받았거나 상을 받기에 전혀 부족하면 아주 훌륭한 책들입니다. 알바를 하기로 결정한 고등학생 온조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돈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시간을 파는 온라인 스토어를 이제 열게 됩니다. 굉장히 대담한 생각이죠, 그죠? 그런데 이 온라인 스토어를 열자마자 훔친 PMP를 다시 제자리에 되돌려 놓아 달라는 의뢰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와 맛있게 식사를 해주세요라는 의뢰가 들어오고요. 마지막으로 한 달에 2번 아이들에게 편지를 좀 배달해 주세요라는 의뢰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의뢰를 이제 해결하면서 시간이 갖는 의미, 뭐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은 뭐 돈으로 환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돈으로 바꿀 수 없다. 뭐 이런 다양한 시간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빛나는 청소년 시절, 다시 돌아오지 않을 10대 시절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계와 친구와 부모님, 그리고 사회 문제, 그리고 시간 문제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해주는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내 마음을 두드린 한 구절로 이야기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있다라면 그 구절을 써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에게 와닿은 구절을 소개를 해볼게요. 151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관심사나 취미만이 아니라 가치관이나 살아가는 방식 같은 중요한 것들도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사이가 된다고 생각하자 기분이 묘했다. 내 안에서 뭔가가 크게 뿌리를 내려 자리를 잡은 것처럼 든든했다. 좋은 친구가 옆에 있어야 한다는 그 말이 맴돌았다. 지금 나에겐 그 말이 전혀 아프게 다가오지 않았다. 몇 년 전의 나였다면, 아니 당장 몇 달 전의 나였어도 그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을까? 네,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공유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치관,
생각,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이 될 때요. 그 사람과 나는 정말 끈끈한 선으로 이렇게 무언가로 연결되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지거든요. 그건 친구일 수도 있고요.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어, 얼마든지 다양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나 또는 그 세계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갖지 못하면 어떡하지? 누군가에게는 뭐 별로이거나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하는 마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접어두는 연습을 우리가 오늘 활동을 통해서 해봤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달라요. 사람들은 모두 다 달라요. 모든 사람과 나의 가치를 공유할 수는 없어요. 그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공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딱 인정을 하고 나면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또 누군가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관계 맺는 연습이요, 조금은 수월해진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굉장히 오래 겪으면서 비대면, 익명, 온라인 이런 것들이 주는 익숙함에 너무 젖어 있었어요. 예, 물론 온라인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프라인 세계에서는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오감과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을 사용해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있잖아요. 관계가 있잖아요. 음. 중요한 것은 뭐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예, 또 유행어가 한참 유행을 했죠.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일단 먼저 한번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요? 항상 그 관계가 순탄하고 매끄럽지는 않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소중하게,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도 그 마음을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여긴다면 누군가도 나의 마음을 그렇게 소중하고 굉장히 아껴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나름대로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는 마음, 그리고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해서 서툴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먼저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같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범위를 이렇게 넓혀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만약에 상한 관계가 있다면, 예, 회복하는 방법들을 이 책, 우리의 정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청소년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들도 정원처럼, 여름의 햇살처럼 그렇게 밝게 빛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